이 이야기는 시 외곽에 있는 어느 한적한 학원에서 날 포함한 200여 명의 남녀 학생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겪은 일에 대한 것이다. 당시 학원 측에서는 협박 반, 설득 반으로 발설하지 말라며 우리를 압박해왔지만 이젠 공개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쓴다. 중학교 2학년의 초겨울날, 당시 나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겨울방학 특별 합숙을 위해 학원에 들어갔다. 그때만 해도 내가 사는 지역에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있었다. 그곳은 합숙 전문 학원으로 방학 내내 그곳에서 먹고 자며 스파르타식으로 공부해야만 했다. 난 경상도 내에서 꽤 알아주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방학을 포기했다. 부산에서 이름을 날리던 이 학원은 외곽 지역에 첫 번째 분원을 내고 대략 200여 명의 정도의 학생들을 받았다. 처음 학원에 갔을 때의 그 실망감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학교 뒤편은 온통 산이었고 근처에는 민가 몇 채와 논밭이 전부였다. 굉장히 독특했던 점은 교실과 기숙사 내부, 식당부터 학원 담벼락까지 모두가 흰색이었다는 것이다. 한적한 곳에 지어진 새하얀 건물은 흡사 외떨어진 곳에 있는 음산한 병원 같았다. 저녁마다 뒷산으로 지는 새빨간 노을빛까지 어우러지면 그 모습은 아름답기보단 왠지 기괴하고 불쾌해 보였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수업 준비하랴 서로 친해지랴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별다른 일은 없었다. 그런데 학원 생활이 2주째 접어들 무렵부터 분위기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학원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이다. 하지만 200명이 넘는 학생들 중에 고작 몇 명이 귀신을 봤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착각을 했다거나 악몽을 꾼 거라 치부해버렸다. 당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은 새벽에 우물 근처에 있는 벤치에 누군가가 홀로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학원은 교실 건물과 기숙사 건물 2개의 동으로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우물과 벤치가 있는 작은 공원 같은 게 조성돼 있었다. 2층부터 4층까지 총 3개의 층으로 돼 있는 기숙사는 창문에서 내다보면 벤치 쪽이 바로 보였다. 취침시간 이후에는 건물 밖으로 나가는 문이 아예 잠겨지기 때문에 당시 담배를 피웠던 학생들은 새벽에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흡연을 했었다. 그때 그 혹한의 겨울 새벽 시간에 누군가 벤치에 가만히 앉아있더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화장실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말도 있었고 누군가 기숙사 출입문에 딸린 작은 창문으로 방 안을 들여다본단 말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당시 같은 반에 지환이라는 남자아이가 세은이라는 여자아이를 좋아한다며 공개적으로 쫓아다니고 있었다. 하룬 지환이가 간밤에 이상한 꿈을 꿨다며 이야기를 털어놨다. 창문을 등지고 2층 침대에서 자다가 문득 몸을 돌리며 눈을 떴는데 눈 앞으로 보이는 창문 밖에 웬 여자아이 머리가 쑥 하고 올라왔다고 한다. 자세히 보니 그게 바로 자신이 짝사랑하던 세은이의 얼굴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세은이가 몸을 심하게 떨며 울기 시작했다. 세은이도 간밤에 꿈을 꿨는데 자신이 기숙사 창밖에서 지환이가 자는 걸 지켜보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이틀 후 세은이는 친구들과 선생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나가버렸다. 세은이가 떠나자 학원 분위기는 또다시 술렁거렸고 선생님들은 더욱 엄격하게 학생들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여자아이들이 특히 많이 동요했고 남자아이들은 이런 상황이 재밌다는 듯 조를 짜서 밤을 새워가며 귀신의 정체를 파헤치자고 나서는 녀석들도 있었다. 며칠 후 옆반을 담당하시던 남자 사감 선생님께 우연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얼마 전에 사감 선생님들끼리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하다가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지며
눈이 저절로 떠졌다는 것이다. 그때 방구석에 있는 하얀색 대형 히터가 눈에 들어왔는데 어떤 형체가 히터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게 보였다고 한다. 선생님이 몸을 일으켜 다가가려는 순간 그 형체가 선생님을 향해 다가오더니 방 밖으로 스르르 사라져버렸단다. 선생님은 곧장 방에 불을 켜고 확인을 해봤지만 누군가 다녀간 흔적은 없었으며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학생 수를 하나하나 세어봤는데 정원이 딱 맞아 떨어졌다고 한다. 그럼 대체 누가 선생님의 방에 다녀갔단 말인가? 이 형체를 본 건 선생님뿐만이 아니었다. 친한 친구 명훈이도 학원에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히터 앞에 쭈그리고 앉아 턱을 괜 채로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여자를 봤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우린 이 학원에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3일 후 새벽 3시 무렵 아래층에 있는 여자 기숙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잠시 후 기숙사의 모든 층에 불이 켜졌고 사감 선생님들이 나와서 학생들을 통제했다. 예상외로 2층의 상황은 심각해 보였다. 여자아이들은 저마다 울모래걷고 선생님들은 구급약을 들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새벽에 여자 기숙사 방에 문제의 그 하얀 형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어떤 여자가 각 방마다 공통으로 설치된 하얀색 히터 앞에 웅크리고 앉아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처음 발견한 여학생이 비명을 지르자 그 형체는 문 밖으로 사라졌는데 이걸 목격한 학생들이 무려 4명이나 되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자 학원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붕 떠버렸고 도무지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야 말았다. 퇴소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속출했고 사태 수습을 위해 타 지역에 있던 원장이 조만간 직접 방문해갔다고 했다. 기분 나쁜 노을이 학원의 뒷산으로 지고 주변이 완전히 어둠에 잠겨버리면 모두 기숙사 안에 끼리끼리 모여서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을 했다. 며칠 후 모두 축 처져서 수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 평소 말이 별로 없고 무척 차분한 성격이었던 현숙이란 친구가 갑자기 자지러지며 소리를 꽥 질러댔다. 안 돼. 뭐 하는 거야? 안 돼! 선생님! 빨리 도망가요! 그런 현숙이의 모습에 모두 놀랐고 선생님이 현숙이를 진정시켰다. 잠시 후 겨우 정신을 차린 현숙이는 그 이상한 남자는 어디 갔냐? 선생님은 괜찮으시냐?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질문들을 했다. 현숙이의 말은 이랬다. 조용히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교실 앞쪽 출입문이 스르르 열리더란다. 그리고 온몸이 심하게 창백한 남자 하나가 한 손에 칼을 들고 교실 안으로 불쑥 들어와서 갑자기 주변을 둘러봤는데 현숙이와 눈이 마주치자 검지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사인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더니 칠판 앞에 서 계시던 선생님의 배를 칼로 마구 찌른 후 현숙이를 보며 씩 웃고는 문을 열고 나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수학 선생님이 급성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그 소식을 들은 현숙이는 바로 퇴소를 해버렸다. 모두 이 학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짐작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학원으로 온 원장은 학생들 모두 부산 본원에서 수업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말했다. 귀신 때문에 학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강료를 환불해 줄 수도 없었지만 그러기엔 학생들의 반발이 심했고 선생님들마저 그만두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학원을 옮기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짐을 싸며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학원을 옮겨가기 위해 아침 일찍 채비를 하고 나왔는데 친구 하나가 우릴 마당에 있는 우물 쪽으로 데려갔다. 혹한의 추위 탓에 우물은 항상 얼어 있었는데 그날따라 우물 가운데 부분이 깨져서 구멍이 나 있었는 것이다.
자세히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위쪽으로 살짝 솟아 있었다. 그렇다면 밑에서 위로 깨졌다는 건가? 그 순간 새벽에 우물 앞에 앉아있던 사람 형체 모습이 생각나서 소름이 확 돋았다. 긴 머리에 창문을 등지고 앉아있던 성별을 알 수 없던 그 형체. 나 역시 새벽에 얼핏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렇게 200여 명의 학생과 10명에 가까운 선생님들은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왔다. 우리 모두는 부산의 본원에서 나머지 수업을 받았고 학원 측에서는 쓸데없는 소문을 내고 다니면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며 우리를 압박했다. 어린 마음에 모든 게 두려웠던 우리는 그 일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그냥 잊어버렸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당시 친했던 학원 동기생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 사연을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에 제보할 것이니까 함께 하자는 것이다. 녀석들은 보다 완벽한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 문제의 그 학원을 찾아갔고 인근의 마을에 사는 주민들도 찾아가 봤다고 한다. 그 학원터는 뒷산에 있는 공동묘지의 터와 이어지는데 그 작은 산 바로 뒤에 수백 개의 묘지가 있었다고 한다. 5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그런 곳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마도 공동묘지의 한쪽 귀퉁이를 밀어내고 학원 건물을 지은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공사 도중에 마을 토박이로 살아오신 어르신 한 분이 공사장까지 찾아와서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치시기도 했고 실제로 공사를 하며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 특히 학생들의 입소를 불과 며칠 앞두고는 마무리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인부들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부랴부랴 흰색으로 대충 정리를 했다 한다. 게다가 근처에 있는 계곡에서는 해마다 익사사고가 일어나서 무당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구슬한다고도 한다. 그 일 이후로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그 앞을 한번 지나갔던 적이 있었다. 학원터와 건물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산과 울산 근처에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하얀 건물 두 채가 덩그러니 있다면 바로 그곳일 것이다. 가슴속에 묻어든 이야기를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속이 시원하다. 그때 우리가 겪은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역시 터가 문제였던 것일까?